24번 확진자로 돌아가 볼게요. 우한에서 귀국할 때, 그러니까 1차로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왔잖아요. 네. 좀 더 아까 이제 바이러스 양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신반장이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. 특히 1차 검사가 잘못 나온 거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.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. 귀국 당시 상황에서는 잠복기 상태였고 바이러스가 그 후에 증식이 돼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증상 시기에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관련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의학 분야, 과학 분야의 문제잖아요. 오늘도 전문가에게 직접 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예, 전문가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군요. 네. 그럼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백순영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이 연결이 됐습니다. 교수님이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먼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신혜원 반장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1차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며칠 뒤나 조금 뒤에 했을 때 2차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. 바이러스 양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예,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. 이 환자가 증상이 있든 없든 감염 초기라면은 체내의 그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너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검출한 게보다도 숫자가 적어서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검사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돼서 검출한 것보다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양성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 확진을 한다면은 증상이 전혀 없는 시기에도 전파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무증상인데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따라서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쉽게 이해한다면 현재의 진단 방법이 바이러스가 조금만 있다고 해서 다 양성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정량 이상일 때 이때 양성 그렇죠.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량 미만일 경우는 음성 판정이 나오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군요. 할 수 없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예, 오늘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. 중국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서 전국 124곳의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요. 또 사실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다 가서 내가 검사를 좀 받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예,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4개소의 보건소 그리고 나머지 민간 의료기관은 몇 군데 되는지 확실치가 않은데 약 100여 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소라는 거의 특성상 이 지금 환자의 시료 채취라든지 이 실시간 RT-PCR이라는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숙련도가 아주 높은 이런 방법입니다. 따라서 우리 지금 보건소 수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. 예. 따라서 이 진단을 몇 개 선별 진료소가 있는 거점센터 같은 데서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돼서 또 이 의심 환자도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. 일단 진단을 내렸으면은 검사를 하겠다고 의뢰를 했으면은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보건소에서도 진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너무 의심 환자나 또 스스로 의심 증상들이 있어서 내가 좀 검사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진단 가능한 곳은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예,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진단 키트가 많이 늘어나면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하루에 3,000건 할 수 있는데요. 예. 이거를 200몇 개소의 그 전문적이 아는 즉 대학병원에 진단검사 의학과가 있는 데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했고 숙련도가 있지만 진단 키트가 있다고 이게 전부 진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숙련도가 없으면 이 검체 채취부터 이 진단 검사 이 자체가 무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 할 것이 아니라 또 격리도 이 일반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. 소독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교수님, 오늘 중국에서 최초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렸다고 할 수 있는 한 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의료진들이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민간 병원도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되나요?
글쎄요, 이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거는 뭐 의료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지금 이 의사의 문제입니다. 만일 폐렴 환자가 원인 불명인데 선별진료소에 왔을 때 이 담당 의사가 이걸 진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건 진단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진단해갖고 양성이 나왔다든가 혹은 진단을 진짜 해서 양성이 나왔다든가 할 때 6시간 후에 만약 양성이 나오면은 방역당국에 보고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다면 이 병원에 환자들이 아무도 안 갈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부 검사 의뢰를 했을 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책임 문제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진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네, 교수님, 그 일본의 크루즈선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. 크루즈선 안에서만 확진자가 61명이 나왔습니다. 아무리 제한된 공간이라고는 해도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좀 전염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이 제한된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. 계속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냈을 테니까 아주 밀접 접촉한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직 일본 정부의 폭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,700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면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선실이 창문도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그런 데 있으면 며칠만 지나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 텐데 이게 일본 정부가 이 3,70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격리 앰뷸런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음압 앰뷸런스라고 있거든요. 뭐 어떤 시설을 하나 완전히 소독을 해서 3,700명을 다 이송을 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격리를 할 수 있게 2주일을 지나게 해야지 그 배 안에서 지금 3,700명이 2주일 지난다는 것은 완전하게 무리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방역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. 네,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아무리 뭐 선내에서 격리를 한다고 해도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식당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하선을 시켜서 병실 등에 격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아니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의 능력에 따라 있는데요. 지금 생각을 해보시죠. 선실인데 창문도 없는 데서 못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패닉 상태에 가겠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.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경비를 들이든지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어제 중국에서 태어난 지 한 30시간 정도가 된 신생아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확진자가 낳은 아이가 감염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수직 감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? 글쎄요, 호흡기 바이러스가 뭐 수직 감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 거의 못 들어본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 한 케이스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. 실제로 이 원내 감염의 의심이 굉장히 큰 것이 그 중국 병원들은 지금 환자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중증 환자도 많고 오히려 원내 감염에 의해서 30시간 만에 감염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좀 전문적인 언급을 해주셔서 고맙고요. 가톨릭대 백순영 교수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